그러니까 예. 금수저라는 걸 우리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금수저가 없는 사람들이고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출발선 자체가 조금 달랐다면 이제는 운동장이 다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네. 이제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찾아볼 수도 알겠네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딴 리그에서 예, 뛰고 뭐 있는 거죠. 따라잡을 만한 어떤 뭐 마음, 용기 같은 걸 가질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더 좀 부정적인 의견들 또 워낙 이 금수저 가진 사람들의 좀 사회적 책임은 없이 오로지 갑질만 하는 이런 세태에 대한 좀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특채란 단어도 아까 네. 나왔었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어떻게 좀 부러워서 우리랑 뭐 노는 운동장이 다르다 그럴 수 있지만 이 금수저가 꼭 자녀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그렇죠. 아닐 거예요. 분명히 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저렇게 많은데 뭘 노력해서 뭘 취직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24시간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가 재밌겠어요? 절박함이 없지. 그러니까 부모의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고생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잘하면 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말 노력할 있잖아요. 이유가 없네. 자식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꼭 부모의 재산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성공하고 정말 그 부모님 못지않게 그렇죠 뭐 잘 크고 성장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많던데. 재벌 3세부터가 특히 더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재벌 보통 이제 1세대들은 자기가 뭔가 창업을 하고 맞아, 맨주먹으로 시작. 정말 맨주먹으로 막 정주영 전 회장이나 예, 이런 분들 보면 맞아요. 정말 무에서 유를 거의 이제 창조를 했는데 그래도 2세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좀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그 고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3세부터는 그 감이 전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났는데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일으킬 게 맞아. 없어. 예. 또 제 주변에 야구 선수도 있지만 운동 선수 중에 굉장히 큰 부잣집 이 자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또 훈련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하다가 힘들면 그래, 맞아. 하다가 힘들면 안 해요. 그래, 포기하게 되고. 절대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저도 뭐 재력가, 부모님이 큰 재력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바랬던 게 저는 그때 21살 때 서울 처음 와서 그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 50만 원 유일하게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방 하나 구해가지고 그러다가 출연료 다 모아서 반지하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예. 비 오면 알잖아요. 막 둥둥 떠다녀. 물 퍼날라야 돼. 습기차, 곰팡이 막. 맞아. 너무 속상하니까 다시 또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예. 옥탑방. 여름에 너무 더워.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았으면 처음부터 집을 똥 하나 해주시고 아파트, 뭐. 편하게 그냥 생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랑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 노력하고 거예요. 맞아요. 성실함을 저희가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거나 인성적으로 잘 되는 아이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결핍을 엄마 아빠가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갖다가 그 부를 준다거나 편안함을 준다거나 안락함을 주는 거나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잘 보면은 그 아빠들이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건 사회에 환난할 거니까 너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뭘 계획을 짜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핍의 그 미덕이 아이를 갖다 잘 키울 수 있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진짜 금수저를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정말 요즘에는 왜 기한 죽이겠다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것도 네 거야 저것도 네 거야 이러는 부모님 그렇지. 많은데 이걸 들고도 아이한테 계속 이걸 보여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진짜 분명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네요. 네. 자, 우리 아이의 성공의 조건, 속마음으로 본 성공의 조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인맥? 그래요. 요즘에는 왜 친구가 대세예요, 엄마가 이게. 만들어주는 시대니까 옛날처럼 동네에 나가갖고 뭐 골목대장 밑에서 배우면서 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네. 친구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빅데이터 속에 나와 있는 인맥에 대한 글들은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인맥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가운데 몇 개 좀 뽑아와 봤는데요. 이런 글들이 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인연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지금의 연줄이 미래의 자산이 된다. 뭐야, 무섭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는 거. 그건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우연한 인연도 잘 가꾸면 인맥이 된다. 이것도 아주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맥 만들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된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들이 좀 많죠. 인맥 우리나라에서 분명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결국은요, 겪어보니까 결국 그렇죠.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저 자리에 있지? 막 눈총 봤잖아. 아, 낙하산이다. 인맥이구나.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인맥이라는 게 좀 어떻게 자칫 잘못 들으면 부정적 이미지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네. 뭐 학연, 지연 뭐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인맥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듣기가 조금 거북은 한데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좀 들기는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인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친분? 아, 그렇죠. 친화력? 이게 오히려 인맥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요즘에는요, 이 인맥이 아주 독특한 데서 시작을 한다 그래요. 옛날 학연 지연 수준이 아니라 조리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산후조리원 얘기하는 근데 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 그 인맥을 우리 아이의 인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맞아.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바쁜 삶을 사는 거를 저희가 한번 쭉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자, 처음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인맥 관리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의 인맥 관리라기보다는 아이의 인맥 네. 관리에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야단 30분 일단 예쁘게 하고 동네 엄마들과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 브런치 카페 좋아요. 브런치 카페는 네. 엄마 아니면 못 들어가요. 아, 그렇죠. 정말 일단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정보 교환하죠. 정보 교환을 하면 사실 시간 10시 반에 모인다 치더라도 1시인데도 아, 금방 가요. 반도 얘기 못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이 되죠. 그렇죠. 2시 반에 가야지 아이들 3시쯤에 이제 버스에서 받으니까 바쁘다. 그냥 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 인맥을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그네 좀 타야지. 맞아요. 그네 좀 타면서 친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는 이제 육아 채팅방이나 이런 데 가갖고 또 뭐 공부하는 거 있으면 같이 또 그렇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가 정말,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남편 들어오라면 밥 차려드리고 아이 또 자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요. 밤에 나와서 9시, 10시 이후에 또 엄마들이 만나요. 또 대화를 하고 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무덤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네. 이런 산후조리원에서 무덤까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죠. 애들 둘 다 운동하니까. 그런 걸 겪지 근데 않았는데.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엄마들만이 또 이렇게 그쵸. 공유하는 그렇죠. 게 있지 어렸을 때부터 않을까요? 같이 운동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주전 선수의 엄마들, 그런 후보 선수들의 엄마들. 그것도 나눠지겠구나. 그것도 사실이다. 이 거의 매일 모이다 보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뭐 어디 한 번씩 간다 그래요. 이 여유가 없는데 여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기서 혹시나 이게 좀 제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인맥을 작정하고 넓히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억지가 돼서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아름답게 잘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방법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인맥이라는 게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어떤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맞춰지는 인맥은 정말 그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지가 그 어느 조건이든 하여튼 정말 나랑 마음에 맞고 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중요하죠. 이런 인맥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좀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직접 만나거나 말 한마디 통화하는 거 그럼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야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있잖아요. 그 경매에 맨날 나오죠. 그거 한 20몇 억, 뭐 35 예.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한 번이라도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이제 괜찮은 인맥일 수가 있고 또 밥이라는 게 또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그냥 어떤 뭐 다른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과 밥정. 예, 밥정이라는 게 정말 네.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하버드 그 MBA 출신의 그 작가 키스페라지라는 사람이 인맥 넓히는데 밥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유명한 그 CEO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점심 식사를 같은 사람과 한 적이 없대요.
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이 금수저보다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밥정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맥이란 단어, 이게 사실 진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것마저 해주려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어렸을 씁쓸하네.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도 피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도 짜증나고 해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